일어나. 일어나. 뭐 아직 자고 있어. 내신 대비해야지. 네, 이풀 김선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교시 7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이제 마무리 정리할 건데 항상 요 정리하는 시간이 좀 길다. 그리고 조금 지겹다. 그래서 막 2배속으로 돌리고 막 그럽니다. 상큼하게 어찌됐든 간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이팅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자, 7번 보면 어법상 틀린 거지만 내용상으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봅시다. 인류가 지금까지 했센트 보냈다 로켓 무인선이야. 무인 조사선, 그 우주선을 어디로 보냈다?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으로 보냈고, 그리고 동사 2, 여기가 동사 1,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는 연구를 했다. 그 행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위성들을 연구를 했다. 무엇을 가지고? 땅에 있고 우주에 기반을 한 장치들을 가지고. 됐지? 그러니까 땅에도 심어놓고, 여기서 땅은 뭐 토성, 목성 요런 땅에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우주에 이게 띄워놓은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되겠지? 여기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자, 수성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행성들은 have 뭐를 가진다? 대기를 가진다. 자, 그 다음에 도치해서 so 같은 경우 주어 동사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어도 뭐뭐 하다 이렇게 가는데, 이럴 때 여기 동사는 대동사를 써서 앞에가 비동사면 비동사를 쓰는 거고 뒤가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를 쓰는 거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일반 동사가 나왔지. 이게 have겠지, 그치? 그래서 이 have라는 일반 동사를 대동사 do로 표현을 해준 거 이렇게 잡으시고, 모든 보다 더 큰 위성들이 가진다. 또한 뭐를 제외하고? 우리의 위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 문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보다 더 큰 위성들은 모두 뭐를 가진다? 대기를 가진다. 뭐 일치 불일치 문제 출제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아. 자, 우리가 관찰을 하는 표면이지. 우리가 관찰하는 표면은 이제 여기가 본동사 가진다. 산들과 분화구를 가진다. 자,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그들이 너무 부드러워서 to support such structures, 그와 같은 구조들, 어떤 거, 이 산과 분화구와 같은 것들을 지탱을 할 수가 없지만 않다면, 이 말이지. 그러니까 땅이 너무나도 유연해서 물러가지고 이런 구조물들을 받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행성들의 표면들은 산과 분화구를 가지더라. 됐니? 자, 몇몇의 위성들은 be covered with 덮여 있다. 자, 무엇으로? be covered with에서 뭐뭐로 덮이다. 뭐 주어 동사 막 표시 안 해도 요 정도는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깊은 층, 뭘로 된? 얼음으로 된 깊은 층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되는 거야. 그 하나가 뭔데? 여기서 뭐 2호라고 되어 있네. 2호. 그러니까 2호는 무엇인데? 목성의 위성인데, 이런 2호가 has 뭐를 가진다? 유황화산. 유황화산을 가진다. 됐죠? 자,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have identified 확인을 쭉 해왔습니다. 특징들을. 자, 익숙한 특징도 있고 안 익숙한 이상한 특징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둘 다 이제 확인을 해왔고, 자, 여기에서 이제 both A and B 적어서 뒤에서 형용사 두 개가 뭐를 꾸며준다? features를 꾸며주고 있다. 이 정도 잡아주면 되겠지? 자, 확인을 해왔지만 여기 discovered는 PP 발견된 모든 것은 is 뭐한다? interpretable 해서 해석 가능하다.
자, 뭐로서? 자연적인 결과로서 무엇으로 알려진? known, 알려진 이 화학과 물리학의 자연적인 어떤 결과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자,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는, 어디에 적용되는? 조건들에 적용되는. 자, 거꾸로 갈게. 자, 초기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이렇게 되게 되겠다. 초기의 단계에서 작동을 하는 똑같은 원칙들로부터 resulted from 나오는 K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나오는 그런 조건들에 적용이 되어지는 물리학과 화학, 즉 잘 알려진 물리학과 화학의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해도 되겠고, 화학의 법칙에 따라서 나온 자연적인 어떤 결과물들로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되겠니? 그럼 설명 다 된다는 얘기지. The chain of explainable이라고 했죠. explainable, 이 설명 가능한 사건들의 사슬은 거슬러 올라간다. 그냥 extend를 goes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는 뒤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시간의 시작이니까 이걸 우리 태고적이라고 하죠. 태고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명 가능한 사건들의 사슬이, 그럼 다시 말하면 1년에 연결된 사건들, 그 설명 가능한 사건들이 태고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고적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 다 설명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never do the explanations, 그러한 설명들이 도치돼 있대. never, 부정부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게 되면 주동사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서는 does를 사용을 해서 도치를 시킨다. 도치되어 있는 도치 구문이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줍니다. 됐나? 자, 이렇게 해서 그 설명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설명 가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조건들을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요거 해석 잘해야 된다. 자, whose라고 되어 있는데 whose는 and 선행사 소유격과 같잖아. 그럼 여기에서 conditions라고 되어 있으니까 there이라고 할게. 그러한 조건들의 가능성이, 요게 이제 신뢰성이지. 신뢰성을 무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의 가능성, 그 조건들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 조건들의 어떤 가능성이 신뢰성,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 그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반박 또는 무시를 하는 조건.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조건, 되겠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조건을 설명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형태로 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모를 만한 것들, 일어났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을 요구를 하진 않는다. 이러한 설명들이. 되겠니? 자, 이것도 또 말 헷갈려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리고 왔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 가능성이 신뢰성을 무시를 하는,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다 이거지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아직까지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믿지 못할, 그렇게 생각했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뭐를 위한? 기적의 발생을 위한 그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 근데 그 기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어. 그러지. 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조건에서 일어났던 거다라는 거죠. 과학이 그것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됐니? 자, 그래서 요 사건, 이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다시 동격으로 해서 이게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 근데 so that 너무나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서 거기에는 합리적인 기대치가 없다. 무엇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뭐 하는데?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어. 어디선가 언젠가는 우주의 평생에서, 즉 우주의 평생에서 언젠가 어디선가 그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예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 다시 말하면 기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어. 되겠지?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물리학이나 화학이라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되겠니? 이 말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다. 자, 이렇게 해서 소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주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과학적 해석,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가능하고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되겠니?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해석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되겠나? 자, 요렇게 해서 소재, 우주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과학적 해석. 자, 요 지문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자, 이것도 또 까다로워. 자, 소설에서 나오는 그 긴장감과 그리고 영화에서의 어떤 긴장감을 만드는 요인이 좀 다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뭐 사실 잘 모르겠더라. 이거는. 그렇지만 뭐 있는 대로 그냥 따라갈게요. 자, 소설에서의 중요한이라고 할게. 이끄니까 중요한 긴장은 관계다. 어떤 관계? 이야기의 재료와 그 재료는 어떤 건데 줄거리, 주인공, 그리고 배경, 주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라고 했을 때 이 재료와 그리고 언어에서의 그것의 이야기. 그럼 여기서 그것은 이야기가 되겠지. 여기서 narration은 스토리텔링이야. 스토리텔링 말을 하는 거. 자, 그거를 다시 말하면 이야기와 그리고 teller 말하는 화자 이 사이의 어떤 관계가 바로 주요한 소설의 긴장감이다. 있는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해놨지.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반면에 영화에서의 주요한 긴장은 이야기의 소재와, 요건 똑같지? 이야기의 소재와 이미지의 객관적인 성격이다. 이미지의 객관적인 성격 또는 뭐 해석지에는 본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이미지의 성질 또는 본질과의 관계가 바로 영화에서의 주요한 어떤 긴장감이다. 자, 이게 뭔 말일까? 자, 그것은 마치 작가 그리고 감독, 영화를 만드는 작가, 감독이 뭘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계속적인 마찰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가 촬영하는 장면과 계속적인 마찰을 하는 것과 같다. 잘 보시면 여기에서 작가와 감독이 그가
촬영을 하는 장면과 마찰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가 촬영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객관적인 이미지의 성격이야. 맞죠? 장면을 촬영하면 그건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맞죠? 이걸 속일 수가 없잖아. 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 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바로 대디하다. 관찰자가 보는 사람이야. 관객이 되겠지. 관객이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뭐에? 그러한 경험에. 그럼 여기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영화 속의 장면에서의 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은요. 내 생각은. 여기서 뭐 그 경험이라고 했는데 여기 경험이 뭐가 있겠노? 맞지?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의 어떤 경험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영화를 보면서 막 그 몰입을 할 수 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 그 다음 그 단어. 여기서는 이제 소설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항상 똑같다. 소설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화면에서의 이미지는, 그 촬영을 한 이미지는 바뀐다. 계속적으로. 뭐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 바뀐다는 얘기지 우리가 관심을 다른 데다가 계속 돌릴수록 되겠지. 그 화면 안에서. 자, 4번. 비록 그런 이미지가 거꾸로 영화에서 기록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다시 틀어졌을 때 렌즈를 통해서 프로젝션, 이 투영이 되는, 영사가 되는 동안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진다. 그래서 이건 글의 주제와 상관이 없죠. 소설에서의 이야기의 긴장감을 가져오는 요인과 영화에서의 그 긴장감을 가져오는 요인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영사기를 통해서 쏘았을 때 거꾸로 이 녹화되었던 그 기록되었던 화면이 올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전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정리를 내가 뒤에서 조금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좀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글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소설과 영화에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방식의 차이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이걸 이제 시험 문제로 낸다면은 주관식에서 더 좀 내기가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경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이다. 이렇게도 또 선생님들이 이제 주제나 어떤 주장으로 적어줄 수 있겠더라라는 것. 딱 그냥 영화에서와 소설에서의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의 차이.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쉬운 걸로 좀 갑시다.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생활은 is violated, 침해가 되어진다. 자, 침해하는 행동에 의해서 누구의 특정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침해적인 행동에 의해서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손상, 누구에게? 그 침해를 당한 희생자들에게 손상을 발생시킨다. 됐지?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생활 침해고요. 이러한 관점, 이게 전통적인 관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Which I call, 내가 부르는 뭐로서, 이거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행사라고 보면 되겠고. 원래는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call A, B의 개념에서 A를 B로 부르다. 근데 A가 없어지면서 이제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없애고 위치 적어준 거.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내가 친입 개념이다라고 부르는 이 관점은 이해한다. 뭐를?
사생활을 무엇으로서 to be kind of invasion 그 침입의 일종으로 침해의 일종으로 고려를 한다, 이해를 한다. 그 침해 속에서 in which 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 누군가가 침해를 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침해를 당하는 그와 같은 침해의 종류라고 이 사생활을 이해를 한다. 되겠죠? 이게 뭐 제일 처음에 나와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침해 당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족적이 나오네. 디지털 족적은 종종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떠한 overt 명시적인 딱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명시적인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전통적인 사생활 침해와 디지털 사생활 침해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은 딱 피해자가 딱 있거든, 명시적으로. 그런데 디지털 사생활 침해는 딱 그게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다. 됐지? 자, A 우선은 뭐 좀 괜찮겠고 계속 놔두고 볼게요. 자, 사람들은 종종 don't experience 어떤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어떤 손상의 경험은 하지 않아. 디지털 족적 또는 디지털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 언제 데이터 그들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지고 또는 전달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갔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적인 손상을 경험하지는 않아. 이게 디지털 족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이걸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B 희생자들은 경험을 한다. 부끄러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는 손상, 그들의 명예에 대한 손상을 경험을 한다. 이건 직접적인 전통 사생활 침해를 딱 얘기하는 거야. 맞죠? 디지털 족적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B와는 반대다. 그래서 B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맞겠지. 전통적인 사생활 침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법이 반응을 한다. 언제? 한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이 노출이 되었을 때, 그리고 평판이 훼손되었을 때, 그리고 집이 침범되었을 때, 법이 이제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니까 B가 제일 먼저 오고. 자, 게다가 디지털 족적의 문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지털 족적 얘기는 어디서 제일 먼저 했나? A에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BA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네. 자, 그럼 디지털 족적의 어떤 특징을 또 얘기할까? 디지털 족적의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 emerge 자동사 수동태 안 되고 자 무엇으로부터? collaboration 협력으로부터. 이게 이제 뭐 수많은 하면 되겠지. 많은 다른 어떤 요인들이라고 할게요. 요인들. 여기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회사도 들어가겠지.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요인들, 수많은 요인들의 협력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각각의 디지털 족적은 큰 영향을 이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모이면 이제 큰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각각의 단계, along the way, 그 과정에서 이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단계는 뭐 상대적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작다, 그리고 해롭지 않다, 무해하다. 그러니까 failing to에서 fail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손상도 끼치지 않는다. 되겠죠? 자, 그 손상은 어떤 거냐면 침입 개념이 recognize, 인식하는 뭐로서? 중대한 것으로서. 이걸 단어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비한 것으로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중대한 것으로서 침범 또는 사생활 침해 개념이 인정을 하는 그런 손상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됐나? 오케이. 자, 여기서 문법 하나만 더 가면 fail은
근데 지금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능동이에요, 능동. 그리고 본동사가 is기 때문에 접속사가 없어서 본동사로 나올 수가 없다. 능동이니까 failing이라고 현재 분사를 적어준 거다. 되겠어? 오케이. 자, 글의 주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디지털 족적에 의한 사생활 침해, 이렇게 해서 소재로 좀 다루고 있고, 자, 이걸 좀 내용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전통적 사생활 침해와는 다르게 디지털 족적에 의한 침해는 어떤 명시적인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둘이를 비교하는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10번 들어갈게. 자, 10번. 예술적 창의성에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자, 폴 세잔이라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 그 후기 되겠지. 후기. 후기 인상주의 화가.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작품들의 예가 보여준다. 뭐를? 차이를. 무엇과 무엇의 차이. 뭐 이 말 뭐 나 잘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combination 합친 거지. 통합과 조합 또는 요게 이제 합병이에요. 합병 말 그대로 합병 합치는 거. 혼합 또는 합병과 and 요게 이제 A 되겠고 앞부분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B. 통합의 전개 과정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게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합 또는 합병과 그 통합의 과정의 어떤 전개 사이의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정도로 좀 잡아두시고, 자, 세자는 종종 고려되어진다. be consider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서 A라고 고려되어지다. 자, 수동태 5형식 수동태다. 예술가로서 고려되어진다. 그의 작품 되겠네. 자, and 남자니까 his. 자, 그의 작품이 시작했다. 뭐를? 예술적 시대를 시작했다. 광범위하게 지정된 요 일화를 꾸며주겠지? PP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시대를 시작을 했다. 자, 뭐로써? 현대 예술이라고 지정된. 자, 이 현대 예술은 다시 composing이 modern art를 꾸며주면서 뭐뭐를 구성하다라는 타동사다. 피카소, 바로크, 그리고 마티즈 그 외 많은 화가들의 예술 작품과 스타일을 구성을 하는 현대 예술이라고 불리는 또는 예술로서 지정된 예술의 시대를 이제 막 시작한 작품을 만든 작가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고려되어진다. 자, 그는 초기에 인상주의 스타일의 그림을, 화풍을 가지고 왔다. 자, 그런 화풍에서 되겠죠. 그 스타일에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뒷문장 완전. 그 형태는, 그런 화풍에서 형태는 분해가 되어졌다. 즉 녹았다, 뭐 스며들었다. 무엇으로? 빛과 색깔로. 그러니까 이런 윤곽선 같은 것들이 약간 좀 흐릿하게 보였다는 거죠. 색과 또는 빛으로. 됐나? 자, 함께, 뭐와 함께? 형태와 함께. 근데 이 형태가 구성되거나 구조적으로서 그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구조적인 형태는 띠면서 약간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그렸다. 그 세잔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약간 좀 이게 번진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어. 번진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프랑스 화가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produce가 지금 여기 본동사로 들어가야 돼. 여기 주어니까 이게 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roduced 해야 되겠지. 만들었다. 새로운 예술 방식을 만들었다. 어디에서? 그런 하나의 운동 안에서 뭐라고 알려진
후기 인상주의로서 알려진 as 뭐뭐로서 알려진 이 정도는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기 인상주의로서 알려진 움직임 안에서 새로운 예술적 방법을 만들어냈다. 되겠나? 자, 그의 작품은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의 작품은 인상주의 화풍하고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다. with. 그러니까 separation from, connected는 with. 이렇게 전치사를 각각 쓴 거고 목적어는 같다.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과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기능적으로는 좀 분리되어 있어. 좀 차별적이다. 자, 그는 그림을 그렸다.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 즉 밝은 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변가의 풍경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정의 장면들을 그림을 그렸고 동사 2 그리고는 강한 기하학적 배경과 모양을 강조를 했다. 기하학적 배경과 기본과 모양을 강조했다. 되겠나? 아마 기본돼 있을 거야, 여기 이 책에서는. 자, 그는 고려했다. 이와 같은 모양들을 순서 문제 같은 데서 잡아낼 수 있겠지? 이러한 모양들을 고려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적인 것들에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들을 고려를 했다. 자, 그의 새로운 방식에서 목욕하는 여인들이야, 목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거 보면은 이제 목욕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하는 여자들 또는 목욕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그림에서 색깔과 색조와 빛과 그리고 기하학적 모양과 질감들이 모두 통합이 되어졌다. 하나로서. 그래서 약간 좀 흐릿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형태는 이렇게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이걸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술적 작품은 영향을 주었다. 무엇에? 현대주의자들,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많은 그 이후에 그가 살아온 시대 이후에 예술가들의 많은 세대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불일치 문제 같은 데서 좀 빼게 되면 좀 선생님들이 문제 낼 수 있겠죠. 영어로 막 길게 막 빼고. 그래서 주제는 후기 인상파 화가 폴 세잔의 작품 3개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의 작품 3개의 특징을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나열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보지 말고 조금 더 내용을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알겠지? 그나마 내용 좀 쉬웠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교육과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육이 계속 그 정책이 바뀌는 것 같아.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테스트를 칠 때 어떤 배웠는 거를 선생님들이 어떤 규정에 딱 맞게 표준화시켜서 그 테스트를 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연성을 교육에 집어넣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늘 뭐 항상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보자. 요게 이제 경직된이지, 경직된. 경직된,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의 반대야. 경직된 학교 일정 그리고 오래된 정책은 반드시 should not dictate, 통제를 해서는 안 된대. 뭐를? The types of learning experiences, 여기까지 끊어야지. 학습 경험의 형태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 자, 뭐 하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can and should have 이렇게 끝나. 여기까지 동사. 여기서 끊어주면 좋겠다. 자, available 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 얘죠, 얘. The types of learning experiences 이렇게 가는 거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학습 경험의 형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이용 가능한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럼 그들은 누구야?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한 학습 경험의 형태를 이전의 형태의 옛날 방식의 정책과 경직된 학교 일정이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자, staying the course without adapting to bumps in the road. 자, 여기서 bumps in the road를 그냥 걸림돌이라고 보면 돼, 걸림돌. 가는 길의 걸림돌. 교육을 하는 그 가는 길의 걸림돌에 적응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길을 계속적으로 가는 것. staying the course. 그 과정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은 당연히 실패로 이어지겠지. result in까지 동사 내재적으로 타고나게 어쩔 수 없이 뭐 할 것이다?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result in 뭐뭐로 이어지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키워드죠. flexibility. 유연성이 avoids 피한다. 일반적인 원래 pitfalls는 함정이야, 함정. 구덩이. 함정들을 피한다. 근데 이 함정은 어떤 거냐면 that disturb all types of change initiatives. 여기까지 끊어. 자, 변화를 하려는 어떤 여기서 이제 노력, 솔선수범, 계획 다 되겠습니다. 뭐 계획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변화 계획을 방해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함정들을 피할 수 있다. 뭐가? 유연성이. 그렇게 유연하게 학습 과정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오는 그리고 변화의 어떤 계획들을 방해하는 요인을 좀 피할 수 있다. 되겠지? 자, where 어디에서 이건 뭐뭐에서 이렇게 보면 돼. 어디에서 그래서 따로 봐, 따로 이렇게. 자, control 통제가 지배하는 뭐를? 학교 문화를. 통제가 학교 문화를 지배하는 곳에서 이 유연성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피할 수 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되겠나? 유연하게 애들 가르치라는 얘기죠. 자, 정책과 일반적인 절차들은 반드시 작동해야 된다. act, 작동하다, 행동하다. 자, only to, 무엇 하기 위해서만 학교의 기능을 가이드, 길잡이 역할을 하다, 이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학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작동을 해야 된다. 무엇이 아니라 not, 여기에 to 생략되어 있는 거지. 자, not to인데 to가 생략되어 있다. 앞에 to가 나왔을 때 뒤에 to는 생략할 수 있다.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자, 요게 아마 밑에 단어로 좀 설명이 돼 있을 건데, 원래 sterilize가 소독하다예요. 소독하면 병균이 다 죽어버리잖아. 여기에서는 이제 병균을 죽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이것들을 없애는 것 같아. 재미와 관련성과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지? 그런 의미들을 없애버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죠. 관계부사 where이 atmosphere 꾸며주고, 학습이 anything but, 이거 꼭 외우래. never이다, never. 결코 재밌지도 않고,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러한 완전히 소독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그냥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이 전혀 나오지 않게 소독이 다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의 기능만 수행하는데 뭐가 사용돼야 된다? 정책과 일반적인 절차가 실행되어야 된다. 되겠지? 자, it's more okay라고 있네. It's more than okay. 그것은 괜찮은 것 이상이다. 뭐 하는 게, 이게 진주어죠. 이 가주어.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아셔야지. 자, take detour. 이게 뭐야? 우회하다라는 뜻이다. 우회하다. 여러분, 우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돌아가다는 얘기죠. 돌아가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직진 쭉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다? 유연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유연성. 됐나? 꼭 굳이 이렇게 막 틀렸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단 말이죠. 유연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자, 지금과 and then, 나중에 이 말은 이따금씩 이 말이에요. 가끔씩은 좀 유연하게 우회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것 이상이다. 뭘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절. 자, 뭐를 대디아를 접속사 대 뒷문장 완전. 변화가 실행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때때로는 좀 유연하게 좀 우회를 하는 것도 훨씬 괜찮다 이거죠. 자, this will become,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이 될까? 단지 뭐 할 때만 유연성이 embedded, 내장된으로 누굴 꾸며준다? component 꾸며준다. 학교 문화에 내장된 요소가 될 때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유연성의 그 어떤 문화가 자리 잡지를 못하면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학교의 문화에 유연성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을 때만, 그렇다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우회하는 것은 괜찮은 것 이상이다. 아주 좋은 것이다. 됐지? 유연하게 학교 운영을 해라는 얘기죠. 학생들 가르치는 것에. 자, 그 다음에 유연성은 또한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된다. 어디에? 교실 수업에도, 학교 운영에도 그렇고 교실 수업에서도 이 유연성이 적용돼야 된다. 그냥 종종이야, 종종. 매우 많은 경우에 학습이 되어버린다. One size fits all. 한 사이즈가 모든 것에 맞다. 이런 얘기야. 한 사이즈가 모든 것에 맞다. 그러니까 이건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한 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 이게 유연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게 좋은 게 아니지. 학습이라고 하는 게 한 개만 배워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돼 버린다. 어디에서? 이것도 뭐뭐에서. 자, 이 학생들이 are task, 과업을 받는다. 학생들이 숙제를 받는다. 무엇으로? 하라고, 보여주라고. demonstrating what they know, 그들이 아는 것을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아는 것을 보여주라고 학생들이 임무를 맡는 그와 같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정책이 접근이 되어버린다. 되겠나?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수행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노?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기말고사, 지필고사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 수행평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부를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행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딱딱딱딱 해놨잖아요. 맞지? 주어진 뭐 오지선다행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주어진 조건으로 주관식 풀어야 되고, 그것이 뭐 전혀 창의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수행평가도 조건 다 달아놓고요. 그지? 그거대로 딱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의 너희들의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자, 이것은 극도로 rare, 드문 일이다. 극도로 드문 일이다. 뭐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학생들이 이제 평가가 되어질 때, 물론 평가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한 가지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매우 드물다. 뒤에 내용에서 보면 이건 드문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거예요. 보면 프로젝트 기반한 학습 활동에서 매우 드물다. 이건 틀린 거야. 뒤에 보면. 자, 그 활동들에서 학생들은 뭐를 해야 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요까지만 동사로 잡고 have to create, 그 다음에 이거 목적어.
발표를 해야만 한다. 근데 이 발표가 that will eventually 뭐 한다? 평가가 되어질 것이다. 대체 평가되어지는 발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자, 그와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활동에서 이게 드물다고 아니지. 거의 아까 쌤이 얘기했던 수행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그거 여러분들이 외워서 발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표준적인 형태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굉장히 만연하다. 좀 어려운 단어로 prevalen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됐나? 자,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서 학생들은 standard 표준이 has become 되고 있다. directing 이끌고 있다. 지시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to develop 이게 요구동사죠. 5형식에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파워포인트 발표를 해라. 그러니까 PPT죠. PPT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다. 그 파워포인트 발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ultimately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result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자, 얘하고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수일치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수일치 안 되잖아 이거. 이거 S 붙었고 이거 S 붙었는데 이거 왜 있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컴마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확인하면서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가 이다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선행사는 뭐다? and, it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앞문장 전체가 됩니다.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 표준이 모든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역할의 reversal 반대로 이어진다. 역할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역할을 바꾸는 것 속에서 학생들은 are imparting 이게 주다. 직접적인 지시를 upon their peers 그들의 또래 친구들에게 그 직접적인 수업을 학생들이 해준다. 그럼 봐라.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바뀐 거지.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역할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D는 맞죠. 됐니? 자, 그와 같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자, uncommon learning이라고 있네.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학습이 materializes, 요거 자동사로 보시고, 요게 이제 현실화된다, 물질화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화되다. realizes하고 똑같은 거야. 현실화되어진다. 언제 학생들이 are given. 뭐야, 이거? 받다로 해석해야 되겠죠. 주다가 아니라 받다. 받을 때 뭐를? 아주 좋은 말, 계속적으로 나오지? flexibility. 얘가 목적어. 유연성을 학생들이 받을 때 이런 아주 지금과는 다른 약간 좀 이례적인 학습이 현실화가 되어진다. 자, as to는 뭐뭐에 관하여. How, 어떻게 그들이 can demonstrate, 무엇을 보여준다. What they know, 그들이 아는 것과 그리고 have learned,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보여주는 방식에 관하여 유연성을 학생들이 받을 때 이런 특이한 좀 이례적인 학습 과정이라는 게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진다. 됐죠? 만약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준다. 뭐를? 선택을 준다. 뭐에 관해서? as to, 뭐뭐에 관해서 또 나왔다. 그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투부정사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뭐를 준다? 도구를 줘, 도구. 도구에 대한 선택권을 준단 말이지. 그리고 최종적인 그에 따른 결과로 나오는 그 결과물, 프로덕트는 결과물에
이제 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그 선택안을 준다. 그들이 원하는 사용하기를. 됐니? 그럼 여기까지 목적어 다 나왔는데 뒷문장 불완전 안 하네요? 아니지. use의 목적어 지금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ant to use, want to create. 그럼 여기 to 부정사 생략돼 있는. 이렇게 끊으시고, 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그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결과물에 관련돼서 선택안을 준다. 자, 근데 이번에도 that 나왔지? 이 대해서 누구 꾸며준다?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요거 그렇게 해서 보라는 얘기야. 관계 대명사입니다. 얘가 지금 누구 꾸며준다? 얘 꾸며주는 거야. 지금 얘도 얘 꾸며주고 얘도 얘 꾸며주는 거야.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한 개를 두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다. 얘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 목적격이라서 생략됐고 얘는 주격이라서 생략 안 했고 요렇게 된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열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요 형태다. 됐죠? 다시 갈게. 그 결과물들이 어떤 거야? align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하다인데 여기서는 좀 조정된이라고 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정된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이러한 결과물이 조정될 수 있다. 어디에? 같은 표준에 그리고 학습 결과에 조정이 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선택안을 준단 말이야. 선택안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엉뚱한 결과를 막 이렇게 애들이 도출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사용할 도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표를 할 수단에 대해서는 선택안을 가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꼭 파워포인트가 아니라도 나는 말로 해도 되는 거고 막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안들을 선택안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이것을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똑같은 기준에 어느 정도 자기들의 어떤 발표를 맞추는 거지. 맞지? 그렇게 이제 조정된 그런 개념이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도 마찬가지지. 자기들이 배운 거를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그건 자유지만 선택안에 따라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표준안에는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되겠어? 무엇과 관련돼서? 파워포인트 발표와 관련돼서. 됐니? 자, 이렇게 했을 때 the difference, 그 차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이 말이지. much more authentic, 진실되고 그리고 좀 더 풍부한 의미 있는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발표를 했던 그때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아이들이 내놓은 결과물이 좀 더 진실되고 그리고 좀 더 어떻다 의미가 풍부한 결과물이 될 거다. 자, 이 결과물은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꼭 꾸며주네요. 자, does 실제로 a better job, 훨씬 더 일을 잘한다. 뭐를 하는데? quantifying, 수량화하는데 의미 있는 학습과 기술의 습득을 수량화하는 일을 더 잘한다. 여러분들 수량화한다는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평가한다는 이런 얘기야. 평가. 이렇게 했을 때 평가하기가 더 쉽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니? 수량화한다는 얘기가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준다는 거니까.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윗글의 제목. 이미 뭐 주제가 이미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뭐 정리를 안 합니다만 저기 보면 유연성을 학습에 더 해라. 뭘 하기 위해서? 교육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 단어 틀렸던 거 3번이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 이틀에 걸쳐서 또 후반부 7번부터 12번까지 좀 살펴봤는데 뭐 쌤이 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찍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시고 궁금한 점들은 하고 나서 또 질문을 하시고 또 댓글로 남기고 그렇게 해라. 우리 학원 아이들도 그 댓글 좀 남겨가지고 뭐 질문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다시 6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풀 김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100점 맞아라.